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엔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가 이것이 해제가 또 몇 시간 뒤에 되는 그런 해프닝을 여러분들이 겪으셨을 겁니다. 이 문제의 본질을 우리가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실제 그 팩트를 정확히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영상의 끄트머리 부분에서는 제가 대박주도 하나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이것도 여러분들 꼭 매매 잘하셔서 대박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엔캠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여하튼 뭐 중요한 상황이 발생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여러분들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크게 한번 급권의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에 큰 급등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만일 이제 그러한 경우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그 순간순간은 우리가 놓치지 말고 정보와 사인을 받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을 많이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엔캠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드려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해프닝이라고 봐야 될까요? 자, 해프닝이라고 보기보다는 엔캠이 좀 잃는 것도 있어요. 잃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뭐 전격적으로 다 이게 취소가 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왜 그런지 한번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가 사유가 해소된 공시가 나왔고 그리고 해명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죠? 해명 공시가 나왔어요. 이걸 보면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실질심사 사유는요, 연결 재무제표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개별 재무제표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걸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발단은 DFD하고 엔캠하고 엔캠의 중국 판매 법인 뭐 A라고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삼각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엔캠은 DFD의 원료를 받아가지고 A 법인에다가 매출을 일으킨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삼각관계가 중국의 내부 사정으로 이런 거래는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DFD와 중국 판매법인 A가 직거래를 한 거예요. 엔캠을 통하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엔캠은 그렇게 해서 181억 매출을 일으켰는데 이게 없어지게 된 거죠. 근데 3분기 게 아니라 상반기 매출분이에요. 상반기. 근데 상반기의 매출이 이미 다 나와 있는데 그걸 취소할 수는 없으니까 3분기 매출에다가 그것을 마이너스 하다 보니까 매출이 마이너스 뭐 65억인가요? 뭐 그렇게 나온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181억 정도의 매출을 결국 취소가 된 엔캠인데 그럼 매출이 이렇게 취소가 돼가지고 끝난 거냐? 그건 아니고요. 이 A라는 자회사, 엔캠의 자회사에 결국 매출이나 이익으로 잡히겠죠. 그러면 엔캠이 A라는 자회사의 지분을 가진 지분율만큼 매출이나 수익으로 이제 인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81억보단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매출이나 이익을 지분법에 의해서 엔캠이 쟁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제 연결 재무제표에는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개별 재무제표에는 매출이 이 건의 매출은 없어지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매출이나 수익의 손해, 이것은 있지만 전적으로 181억에 대한 매출에 대한 부분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하튼 엔캠으로서는 다소 손해지만은 완벽한 손해는 아닌 것이고, 여하튼 개별 재무제표를 가지고 실제 심사 사유를 판단하는 그런 건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결국 이제 엔캠 같은 경우는 실적은 나왔습니다. 우리가 실적이 아직까지는 좋게 나오리라고 예상하신 분들 없어요. 그래서 실적은 영업손실, 당기순손실 다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기대했던 것보다 아주 못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이번에 중국 DFD 그리고 중국 판매법인 그리고 엔캠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걸 이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관계가 결국 나타난 것이다. 그러니까 사기친 게 아니다. 회계 처리 조정일 뿐이다. 근데 상반기 거의 회계 처리 조정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3분기의 매출은 순매출이 123억 정도는 발생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3억 이상이 분명히 되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는 실질심사 사유를 해제를 한 겁니다. 아니다 이거죠. 예, 이렇게 된 거예요. 하지만 여하튼 이번 파동을 겪으면서 엔캠이 그렇다고 해서 큰 이익을 보거나 플러스가 된 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연결에는 매출이나 수익이 잡히지만은 하지만 지분율 아닌 만큼은 이제 손해를 보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작용이 될 소지도 있죠. 그죠? 심리적으로 흔들린다는 거죠. 그 건 때문에. 그 건이 일단 다음 주 초반에 주가를 좀 등락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체킹을 해서 우리가 그 다음 판단을 해야 되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보다도 우리 시장의 2차 전지 섹터 움직임, 이게 더 중요한 거고, 미국 테슬라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이 해프닝 정도는 크게 볼 사안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2차 전지 섹터나 미국 동향이 역시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섹터는 결국 이제 저쪽에 반도체가 이제 흔들면서 차근차근히 이제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는 초기이기 때문에 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 그죠? 지금 그런 모습 아닙니까? 엔캠 주가도.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여하튼 다음 주 초반에 상당한 급변동이 좀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짚어서 체크해서 엔캠이라고 문자를 주신 분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고요. 꼭 문자를 주시고 무료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엔캠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드려서 여러분과 끝까지 갈 겁니다. 아시겠죠? 꼭 문자를 주시는 것이 이런 급변 장세에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대박 좀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네,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요거는 한번 대박 내보세요. 네, 여러분 수익 화끈하게 낼 만한 대박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섹터는 IT 섹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격대는 적절합니다. 10,000원에서 한 20,000원 정도. 그러니까 만지기 쉬운 가격대죠, 여러분. 네,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 종목입니다. 목표는 더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예상 기간은 이제 짧으면 1개월 만에 또는 늦어도 3개월 안에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네. 자, 이 종목의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주봉 차트상으로 여러분 4번 정도 바닥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 엄청 급등한 종목들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따라가서 먹을 게 얼마 없어요. 그리고 좀 흔들리면 불안해서 털고 나오고 실제로 매매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생바닥에 완벽한 바닥 구성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탄력성이 크죠. 네, 얘네들 차례예요. 네, 얘네들 차례입니다. 이쪽을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상승 초기에 시동 거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미 급등한 대형주보다 이제 시작하는 중소형 성장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생바닥 상승 초기 국면 진입 중소형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수급적으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1, 2개월 동안 외인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 무려 5개월간 외인들이 들어온 종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확인이 되시죠? 이 빨간 선이 이제 외인입니다. 1, 2개월이 아니에요. 5개월 동안 계속해서 매집을 해왔는데 주가가 그렇게 크게 못 올랐어요. 아까 그 주봉 차트 이제 보셨잖아요. 그죠? 네, 그런 강점이 있는 종목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걸 좀 생각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 미래 기업이라는 거는 자꾸 인원을 구조 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자꾸 줄어듭니다. 급권과 관련해서 최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에요. 이게 특징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현재 IT 장비도 물론 가장 큰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지만 2차 전지 사업까지 범위를 확장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2차 전지들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죠, 여러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특징은 실적 자체는 좀 우리가 확실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실적은 조금 처져요. 네. 하지만 이 실적보다는 미래 성장성하고요. 재무적인 부분이 너무 좋아서 안정성까지 겸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강점이 있는 거예요. 부채 비율은 뭐 10 내지 30%밖에 안 되고 현금을 무려 1, 2천억 정도 확실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증자라든가 뭐 12BW 발행이라든가 이런 거 절대 없어요. 한 주당 가치가 희석화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로는 3차 상법 개정이 되면 최대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3차 상법 개정의 중심이 뭡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요겁니다, 여러분. 요 대박주는 꼭 한번 해보시고요. 요 전번으로 대박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매수부터 중간에 매매라든가 매도까지 확실하게 가이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문자를 주셔서 대박 시세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